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난 선생 이청입니다. 이제 드디어 찍습니다. 호접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2편을 드디어 찍는데요. 1편 안 보신 분들은 제가 1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긴 할 텐데, 꼭 가서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 제가 양해의 말씀 구할 거는 바로바로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그 생산 파트에서 저희도 농원이 뭐 직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몇 명이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저도 어떤 때는 유리 온실에 올라가서 유리도 갈고 뭐 보일러도 고쳐야 되고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생산 파트의 직원 둘이 이제 그만두는 일이 생겨서 제가 그것까지 하느라고 일단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몇 개월 전인가요?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개그맨 중에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아니죠. 정기방송에서 개그맨 중에서 래퍼로 이렇게 도전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 가사가 제 마음에 딱 와는 가사가 있어서 잠시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차례 들어,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꽃이거든,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차례 들어, 깨밭에 가서 깨 털어, 비 오면 꽃이거든, 해 떨어지면 제가 이 가사를 보고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할머니 밥은 드리지 않는데, 이게 농사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저도 아침에 일찍 와서 지난번에 제가 1편에서 했던 것 중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호접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호접란의 구조. 저희 이거 한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얘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친구? 출연료 줘야 된다 그래요. 저한테는 가장 소개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친구인데요. 호접란은 일단 뿌리에서 1차 저장을 하고요. 그죠? 두 번째는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벌브. 위구경이라는 거죠. 가짜 벌브라고 해서 그 구근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서 2차 저장을 하고, 샘식물로 활동하면서 밤에 요 잎 뒷면으로 그죠? 수분을,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죠. 뿌리에 물이 부족하면. 하지만 넉넉할 때는 다시 C3 식물로 변환해서 다시 움직여서 그런 활동을 하고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재배법이 단순하게 딱 이거다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 우리가 1차 호접란을 구입을 해오면 거의 99%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구입해놓고 저희 농원에서 그냥 그 토분에다 그냥 얹어만 놓은 거예요. 얹어만 놓고 물을 굳이 신경 안 쓰는데, 저희는 최근에 한 4일에서 5일에 한번 물 주니까 약간 과습기가 있는데, 그전에는 또 물을 안 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대기 중에, 그죠? 수분이 많으니까 이게 에어리얼 루트죠. 공중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 또한 뭐 얘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장은 없고. 근데 이것도 제가 또 해보니까 똑같은 거를 3개를 놔뒀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보니까 하나는 이렇고요. 얘는 그래서 비교적 잘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구덩이 있었어요. 너무 과습이 돼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물은 지금 보시면 많죠. 눈에 보기도 엄청 많죠. 이거 짜보면, 짜볼까요? 어디다 짜야 되나? 자, 제가 짜볼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지금 짜면 계속 나와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좋던 뿌리가 죽었죠. 그리고 여기도 죽고. 이렇게 보니까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시는 난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포트체에 있었는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어떤 포트에 있는데 물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막혀 있는 포트에다 저희 직원이 놔뒀는데 거기 물이 계속 잠겨 있던 거예요. 그럼 물이 많은데 그럼 잎이 마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랐어요. 여기 마르고 여기도 심각해. 이렇게 만져보면 거의 뭐라 그래야 돼? 가죽처럼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요층 새로 나오는 어린 숲만 조금 같이 버티고 살려고 버티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을 너무 많이 주든가 계속 잠겨 있으니까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뿌리가 썩은 겁니다. 대부분의 선물 들어오는 애는 이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실 때 이렇게 말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썩어요. 근데 이렇게 썩었는데 이 친구는 썩는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살려고 밑에 잎을 떨구고 위로 자라면서 여기도 보시면 새뿌리도 내놓고 새순도 내놔요. 근데 여기서 완전 탈출을 얘가 이제 밑에 부분이 다 썩고 탈출을 하면 괜찮은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지하에 다 있잖아요. 땅 속에 다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곰팡이가 커요. 우리가 호접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최근 들어서 댓글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저 호접란 키우는데 갑자기 장마철 들어서 막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짓물르기 시작해요. 이게 다 후자름이라는 겁니다. 후자름. 근데 그게 곰팡이균이 밑에서 타고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먹으면 여기는 괜찮아요. 입만 띄면 되는데 요 부분에 먹어 들어가면 이미 끝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그게 짓무르는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빼세요. 빼서 다 털어서 말려야 됩니다. 말리면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하시면서 제가 잠깐 호접란의 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어서 호접을 키우든 뭐 난을 키울 때 병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세균성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약을 쳐야 되고 약을 쳐도 충격이 굉장히 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약을 쳐서 짧게는 보름에서 한 달, 길게는 두세 달 동안 식물이 정지합니다. 그 정도로 세요. 그리고 세균성, 그 다음에 진균이라는 게 가장 많습니다. 대기 중에 진균이라는 게 일반적인 식물에 걸리는 병 중에 80%가 넘고 99%, 95%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진균이라는 곰팡이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바이러스병이에요. 근데 호접란의 바이러스병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카틀리아 쪽이 좀 위험하고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진균, 곰팡이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뭐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800년대에 그 유럽의 식량 중에 대표적인 식량이 뭔가요, 피디님? 밀 말고 또 빵 만드는 거 말고 감자죠. 이 감자가 대단해요. 제가 왜 대단하고 하냐면 모든 식물학, 식물생리학, 병은 감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감자에서 병이 생겼어요. 곰팡이병이.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균을 없애고 잘 키울 수 있는가. 근데 식량 대란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연구하다 보니까 식물 병리학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난이 대량으로 보급된 것 중에 하나는 조직배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제양 돌리 있잖아요. 이렇게 채세포 떼어갖고 이렇게 증식하는 것처럼 호접란에는 두 군데 있어요. 여기, 요 부분에 하나 있고, 요 부분에 안에 파면 이거 자르고 파다 보면 양파같이 아주 작은 게 나와요. 그게 생장점이에요. 그거를 따서 증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 증식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처음에 요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요만해. 그래서 그거를 배지라 그래요. 묵은 배지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럼 이렇게 커지죠. 요걸 또 짜개고 짜개 같은 뭐 그런 식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번식에 대해서 한번 할 때 자세히 다룰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 거를 감자 바이러스 균을 없애기 위해서 종자에서 종자 심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또 번지니까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조직배양 해보니까 프리바이러스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곰팡이에 의한 거고 이 곰팡이병이 오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곰팡이가 왜 와요? 습해서 오죠. 그러면 호접란이 이렇게 균에 의해서 짓물러 죽었어요. 그럼 원인은 어떤 거예요? 병의 원인은? 곰팡이예요? 아니면 식재예요? 네, 물 많이 줬죠. 줘서 곰팡이가 온 거야. 그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곰팡이가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방지하면 곰팡이 안 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호접란을 접하신 분한테는 분갈이 하지 말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분갈이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식재를 어떻게 바꿀지, 바크로 바꿀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생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대로 놔두고 일주일에 물 한 번 담궜다가 빼서 이런 플랜트 커버 있죠. 이렇게 막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키우세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키우라 그래요. 그 이유는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중 습도가 너무 없고 건조할 때 마르는 경향이 생기니까 이렇게 플랜트 커버, 이렇게 커버 안에다가 넣으면 습이 형성되니까 이렇게 키우라는 거고, 일주일이라고 말한 거는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니까 무슨 일주일이야, 4일도 있고 5일도 있고 다 틀리잖아.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주기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닐포트채 키우라는 이유는 이렇게 비닐포트채 키워서 일주일하면 물에 푹 담갔다가 넣어놓으면요, 포트가 보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뺐다가 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뺐다가 껴도 문제 안 보이죠? 그럼 보시면 여기 물이 단 부분은 어때요? 파랗죠? 그리고 여기가 누가 봐도 물이 흠뻑 젖은 거 알죠? 근데 얘는 어때요? 색이 허옇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옇게 변할 때쯤이 다시 한번 물 주는 주기인데, 그거를 일일이 처음 입문하는 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 나 안 해. 어려우면 나 안 키워. 이렇게 애들 대부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면, 기본 농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물을 주니까 주면 그렇게 그닥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키우는 분 중에서 키워봤더니 나는 맨날 과습한다, 이런 분들이 성격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분재나,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야생화 키우는 분들은 하루가 멀다고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 주는 걸 못 참아요. 본인이 나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이렇게 성격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있잖아요. 간단해요. 이대로 그냥 구입하셔갖고, 자꾸 얘가 떨어지네. 구입하셔갖고 나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기다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멍이 나죠. 이렇게 해서 다시 심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을 그렇다고 매일 줘서는 안 되고요. 훨씬 더 물 주는 주기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호접란을 사시는 분들은 뿌리가 샀을 때는 되게 통통하고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재도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포트채 키운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집이 너무 건조하면 이런 플랜트 커버를 써도 되고, 그렇게 건조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화분 있죠? 이런 토분 예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안 죽이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키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식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는 어떻게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자, 화산석,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쓰는 하이드러벌, 굵은 거, 더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바크 가는 거, 굵은 거,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수태, 이끼라는 물이끼죠. 물이끼도 있고, 또 뭐 있죠? 난석도 있어요. 난석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난석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별로 안 쓰는 거를 권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뭐 난석으로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난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성격에 따라 다 틀려요. 물을 만약에 많이 주는 스타일이 있죠.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굵은 바트크를 쓰는 게 좋고, 그죠? 나는 물을 한 번 주고 나서 한참 있다 주고 싶은 분들은 가는 바크를 쓰는 게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바닥에 보통 이제 요새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런 하이드로볼이 생각보다 뿌리 활착이 되게 잘 되고 좋은 거예요. 보습력도 좋고 통기도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요거랑 바크랑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섞어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섞어 썼을 때는
비율에 따라서 재배 방법이 다 그 관리 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섞어 쓰시는 분들은 비율을 일정하게 항상 유지를 해서 본인이 거기에 맞게 물 관리를 컨트롤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용도로 쓰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얘를 화분에 심을 때 지금 이렇게 안 보이니까 제가 투명 용도로 해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화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제 화분이라고 생각하면 바닥에 통기 때문에 분이 높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면 모르는데 요 정도 높은 애들 있죠. 요 정도 높은 애들도 조금 깊어요. 그러면 통기 때문에 여기다 굵은 바퀴도 써주게 하는데 이게 썩고 그러니까 이런 화산석을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왜냐면 실제 수명이 없어요. 썩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수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화산석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다 심어놨는데 심고 나서 위에가 바크가 물 주고 뭐하면 맨날 이렇게 떠다니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위에 이렇게 살짝 덮어갖고 위에 덮어서 보기 좋게 하려고 요 위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심었죠? 심었으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줘서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 거 있죠. 이렇게 깔아서 모양이 보기 좋게 하고 눌러주는 효과로 쓸 때도 좋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숯 있죠. 숯.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그냥 거리에다가 숯 몇 개 놓고 난을 얹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비가 오잖아요. 한 번 오면 잠깐 왔다가 몇 주가 마르는 경우 있는데 한 번 오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 찜통 더위 속에 계속 오면 진물 썩어 죽잖아요. 그래서 숯이 그런 것들 균들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우리 뭐죠? 메주 띄울 때 하고 간장할 때 쓰죠. 숯 덩어리 넣지 않아요? 그죠? 얘는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소독 기능이 있으니까 쓰셔서 숯을 밑에 아래쪽에 깔아서 배수 기능을 해주는 조건으로 숯을 까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병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집에 뭐 옛날에 숯부작 하려고 갖다 놓은 애들 많잖아요. 숯 좀 이렇게 쪼개서 너무 가늘게 쪼개지 마시고 한 이 정도 굵게 쪼개서 여기다 여러 조각 놔두고 키우면 곰팡이균을 막을 수도 있고 맥반석도 괜찮더라고요. 맥반석이 비싸서 못 쓰지만 가정 원예로 쓸 때는 얘네들의 병도 막아주고 그렇게 할 때는 왜냐면 제가 오래전에 맥반석을 사용해서 카틀리아 키우신 분들이 있는데 카틀리아를 보통 키우면 그 뿌리가 몇 년 동안 지속되진 않아요. 처음 뿌리가. 근데 맥반석을 했는데 뿌리가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심을 때 맥반석을 밑에 통기용으로 깐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까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재를 있을 때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냐면 얘를 빼서 심잖아요. 심을 때 이거를 두고 수태를 그냥 놔두고요. 수태를 있는 상태에서 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수태를 그냥 심고요. 이 사이에다가 바크를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바크는 그나마 빨리 마르는데 수태가 안 말라갖고요. 겉에 표면만 생기고 물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괜히 많이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괜찮냐면 이렇게 망분 있죠. 완전 구멍 뚫린 토분이나 망분이나 이런 형태 있을 때는 그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왜? 이렇게 넣어놓고 수태를 다 채우기에는 너무 수태 양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바크를 채우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사방이 다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수태가 마르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망이나 이럴 때 사용할 때는 얘를 굳이 안 털고 되지만 얘를 다시 그냥 이런 토분으로 심을 때는 반드시 다 털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다 털고 새로 심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를 심어 보면요, 심는데 첫 번째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화분 크기는 어떻게 정하냐? 저는 이렇게 양쪽에 있을 때 심는다고 치면 보통은 요 정도 사이즈가 딱 맞아요. 제가 볼 땐 여기는
애매해요. 여기까지라도 괜찮아 그나마. 근데 이렇게 큰 데다가 얘를 심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거는 통기가 될 수가 없어요. 과습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과습을 방지하려고 물을 안 주니까 말라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요 정도나 요 정도 사이즈로 해야 되고, 그렇게 심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식재를, 요거는 지금 뿌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털면, 대충 털어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지니까 얘는 이미 보시죠, 이렇게 이 별라민층이 다 파괴됐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모르겠으면 육안으로 봐서 잘 모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이렇게 눌러보니까 요거는 괜찮고, 이 부분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요 썩은 것 같이 보였는데, 이 안에 스테 안에 있기 때문에 색이 이렇게 바랜 거예요. 저 딱 눌러보니까 딱딱해,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얘는 눌러보니까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뿌리는 잘라줘야지 얘가 나중에 식재 안에 들어가서 썩는 요인이 돼요.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이 안에, 안쪽 보이시죠?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잘랐는데 보니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이건 수경 재배할 때도 그렇고, 이 호접란에 마지막 뿌리가 나오게 되는 축 있죠. 여기가 깨끗해야 돼요. 수경 재배할 때도 여기를 잘 깨끗하게 안 해서 오염돼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거를 아예 아주 깨끗하게 텁니다. 이렇게. 이제 분해서 심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뿌리는 어떡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뿌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뿌리를 좀 나와 있는 게 약간 멋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심고, 뿌리 한 가닥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내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근데 처음에 심을 거면, 애초에 심을 거니까 다 넣는 게 좋아요. 다 넣는 게 좋습니다. 다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뻣뻣하니까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서, 여기 스프레이를 뿌려서 얘 뿌리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고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심는데, 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화분이다 그러면 일단 깔망을 깔고요. 깔망 크기는 어차피 여기, 그죠? 배수구멍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정도.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 있죠? 넣어서 깔망을 이렇게 막고,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굵은 바크예요. 그죠? 굵은 바크 양은 뭐 바닥에만 깔아도 되고 중간만 깔아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물을,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물을 좀 더 자주 줘야 되겠다 그러면 굵은 바크를 좀 더 많이 쓰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주겠다 그러면 좀 더 가는 식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깔고 뿌리를 넣는데,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뿌리 조금만 건들면 다칠까 상할까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농장에서는 사실은 뭐 카틸리아 이렇게 됐을 때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거합니다.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살아있지만, 그죠? 얘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려서 뭐 잘못 이렇게 돼 있을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라도 되고 그냥 해도 무방해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잘라요. 자르는 이유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넣고 자, 이렇게 붙여놓고, 저는 토분이니까 얘가 지금 이태리 토분인데요. 얘가 통기가 잘 말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은 다음에 가늘바크를 쓸 거예요. 이건 제 경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줄 거를 예상하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심는 거고, 얘를 갖고 넣고 위에서 넣은 다음에 한 번에 다 넣으면 안에 사이사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고 한번
그 굴이 왜 자기 몸대로 이렇게 틀어지 이해를. 자, 이렇게 해서 좀 터서 뿌리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또 넣어서 이렇게 사이사이.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제 심었어요. 심었는데 어떤 분은 또 여기서 단단하게 심어야 된다, 헐렁하게 심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수태인 경우에는 너무 단단하게만 심지 않으면 되는데 너무 헐렁한 건 안 좋아요. 단단한 것보다 어느 정도 단단 이렇게 눌렀을 때 꽉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라 이제 이렇게 계란 삶은 거 정도 안 깨질 정도 그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바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섞어놓고 물론 물을 주면 다듬어지긴 하는데 헐렁하면 안 돼요. 헐렁하면 뿌리가 계속 붕 떠갖고 이렇게 흔들거리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눌러준다.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이런 하이드로볼 같은 거 섞으면은 좀 훨씬 더 수분을 잘 잡고 있겠죠. 아니면 굵은 거 넣어도 그것도 섞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이걸 몇 대 몇으로 어떻게 섞고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일단 저는 단용하는 걸 좋아하니까 한 식재를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크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 주면 뜨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럴 소지도 있고 또 모양도 별로 안 예쁘니까 이럴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요런 거 안에 이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산석 있죠? 이렇게 하산석을 여기다가 얹이죠. 이렇게 얘네들은 수분을 그렇게 많이 잡진 않고 약간 무게가 있고 모양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얹어주면 보이는 것처럼 좀 느낌이 있죠. 그죠? 요거 약간 디스플레이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얹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또 나는 바크가 뜨는 게 싫어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그리고 또 너무 건조하면 또 위에다가 수태 있죠. 이미 식재를 심은 상태야.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면 거기다가 수태를 살짝 덮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하이드로볼 있죠. 이런 걸로 얘로도 위에를 이렇게 깔아줘도 모양도 나쁘지 않습니다. 둘이 잘 어울리는데 이거 모양이. 이건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을 위해서도 하고 또 하나는 뭐죠? 습을 잡아주고 있어요. 한번 비춰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느낌 괜찮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물을 며칠에 한 번 줄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 주는 주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일주일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요.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래야지 기본은 하니까. 너무 많이 주지도 않고 너무 적게 주지도 않고 또 너무 건조한 집에서 일주일 줘도 그래도 난이 뿌리 기능하고 저장 기능이기 때문에 살기도 하고 과습이 돼도 어느 정도는 버티고 살고 근데 2, 3일에 한번 3, 4일에 물 주니까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초보자분들은 호접란을 처음에 키우시면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이 아무리 이뻐도 안 쓰고 비닐포트채 눈으로 확인하면서 키운다. 그래서 내가 감각을 익힌다. 포트채 키울 때도 포트를 내놓고 키우기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포트채 그냥 이런 데다 집어넣어 놓고 육안으로 보면서 키우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이런 플라스틱 분 있잖아요. 사서 구멍 뚫어서 여기다가 심어서 키우면 돌로 키워도 되고요. 얘도 키워도 되고 얘도 키워도 되고 왜? 눈으로 계속 확인해서 볼 수 있어요. 뿌리가 파랗네 물 주지 말아야지 파랗네 물 주지 말아야지 얘가 이렇게 생겼네 물 줘야지 물을 줘 그죠? 물을 줄 때도 담궈서 줬든가 위에서만 뿌려봤을 때 위에서 이 상태에서 물만 쭉 뿌리면 물이 쭉 빠지고 도대체가 얘가 물을 안에 있는 식재 바크나 수태가 물을 못 먹네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다 푹 담그니까 식재가 이렇게 충분히 적고 뿌리도 파래지는구나 하는 주기를 알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처음 키우시는 분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투명분이나 이런 데서 키우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호접란에 지피지긴 백전백승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너무나들 이 식재가 맞다 저 식재가 맞다가 아니라 스스로
본인 환경에 맞춰서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라고 할 수 있던 거, 아니면 난 초보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제가 볼 땐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요, 부작이 나요. 여기다가 부작 제가 하면, 얘를 이 친구는 이제 부작을 한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뽑아서, 저 같으면 여기다가 수태를, 부작할 때 수태 많이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태를 이만큼 덮는 분이 있어요. 그럼 부작을 왜 해요? 화분하고 똑같은 거니까, 덮어지는 거니까. 저는 거의 안 깔든가 이렇게 깔면 이렇게 살짝만 깔아요. 그리고 놔두고 얘도 이렇게 해서 모양대로 뿌리 이렇게 놔두고요. 그죠? 여기다가 수태도 그렇게 많이 안 넣고, 이것도 수태도 펴서요. 수태 얇게 펴갖고 살짝만, 요 정도 두께만 살짝 펴주고, 이거 낚시끈이나, 그죠?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놔두겠어요. 놔두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면, 장점은요, 물을 자주 주는 성격인 분들 있죠? 부작하세요. 이거 2, 3일에 하시면 물 준다고 죽을까요? 안 죽어요. 뿌리가 노출돼 있잖아. 호흡이 잘 돼요. 물 주자마자 마르고 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대신에 나는 게을러. 물 한 번 주면 뭐 일주일 뒤에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부작 같은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주기에는 부작은 너무 마르니까. 그래서 부작은 그렇게 해서 좀 부지런하신 분들 있죠? 물 자주 줄 수 있고 관찰 잘 하시는 분들이 부작을 하시는 게 좋다.